안녕하세요. LCK를 분석하고 있는 사루 이종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팀은 바로 광동이고요. 현재 광동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장력 부분에서 거의 뭐 1위를 찍고 있는 성장 곡선이 아주 이제 가파른 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먼저 1주차부터 3주차까지의 간편 이제 평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주차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첫 주차에서는 살짝 이제 LCK 적응기라고 볼 수 있었는데 약간 뱀픽 부분, 운영 부분, 선수 개인 시책 부분에서 각각 조금씩 조금 이제 한 게임에서 같이 나온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조금씩 실수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긴 한데 뭐 그렇지만 중요한 건 선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플레이에 주눅들지 않고 소극적인 부분도 딱히 보이지 않고 계속 적극적인 게임을 보여준 것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보였어서 저 부분 심해 감독님께서 피드백으로 좀만 이제 다듬으면 그 우리가 리그 시작 전에 기대했던 그 T1 스크림 하는 광동의 기대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좀 그런 기대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2주차에서는 이제 불 선수가 콜업이 됐었죠. 그래서 분위기 쇄신하는 면도 있었고 팀적 운영에서도 조금 이제 실수한 부분들이 좀 줄어들면서 2승을 깔끔하게 좀 정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뱀픽을 할 때 보면 상대방의 전술을 잘 분석하는 광동에 좀 뱀픽이 있었습니다. 근데 2주차에서 그 KT랑 농신전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그 교전을 노리면 그 교전을 끊어내는 수가 어떤 수가 있는지 뱀픽적으로 좀 잘 짜여진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이때 막 녹턴이랑 트런드 같은 챔피언도 나왔었고 다음 이제 3주차에서는 DK전에서 루시드 선수 저격밴 나오면서 이때부터 이제 다 모든 팀들이 이제 DK 그 루시드 신인 선수가 처음에 1, 2주차 때 좋은 모습 보여주긴 했었는데 그때 부분에서 루시 선수가 레일이랑 바이 부분을 아주 잘하는데 거기에 좀 치중돼 있었기에 이 부분을 저격밴 할 경우에는 어떻게 약간 신인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챔피언을 할 때 운영법이 아직 몸에 익숙치 않거나 아니면 팀적으로 어떻게 교전을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광동이 저격밴으로 좀 잘 짜여진 좋은 전략을 보여줬었고 젠지전에서는 살짝 아쉬웠던 게 그 강팀으로 해서 약간 단독 이니시에이팅 부분이나 메이킹 부분이 살짝 좀 불안했어요. 이때 조합이 그 자르반이 나오는 조합이 있었고 이때 이니시가 자르반밖에 없어가지고 상대 젠지 팀에서 자르반의 이니시 부분을 좀 주의하게 되니까 교전을 만들긴 약간 어렵고 커즈 선수가 좀 상대 중간에 잘 끊어 먹으면서 궁극기로 끊어 먹으면서 한 번 한타를 이기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한타를 한 번 이긴 거지 결국은 젠지 쪽에서 이렇게 교전 각을 계속 안 내주면서 좀 깔끔하게 했었고 그 뒤의 경기도 아트록스 바이 아칼리였긴 한데 바이 픽을 일부러 풀어주면서 젠지가 이걸 대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좀 그 메이킹 강팀을 상대로 결국 이런 부분을 결국 잘 대처할 수 있는 건 강팀이기 때문 보통 보편적으로는 강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너무 평면적인 교전 그림을 보여주지 않았나. 좀 더 다채로운 그런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팀은 사실 인터뷰 볼 때 이 팀이 사실 제일 재밌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앞에 1, 2주차도 그렇고 3주차도 그렇고 이 팀은 항상 인터뷰할 때 시맥 감독님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전술을 준비하고 있었고 선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서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선수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상세하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팀이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아갈 건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터뷰를 보게 됐을 때 광동은 지금 본인들의 문제점을 잘 짚고 있구나. 제가 인터뷰를 볼 때마다 다른 그 각 팀들의 문제점을 먼저 그 경기력을 보면서 어떠한 부분이 좀 수정했으면 좋겠고 어떠한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고 어떠한 부분 좀 찝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사실 광동에서 인터뷰에는 그런 부분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수정점들이 모두 인터뷰에 들어가 있면서 심지어 이제 말로써 표현뿐만이 아닌 다음 주차의 경기력에서 선수들이 이 보완을 그렇게 짚었던 부분들이 전부 다 보완해오는 게 다 보여져요.
그렇게 될 만큼 이 팀에서는 자신들의 발전 방향성도 잘 잡고 있고 문제점도 잘 잡고 있고 그걸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잘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많은 팀들이 좀 이런 방향성으로 좀 피드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좀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4주차 시작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키워드인데요. 그 전 3주차 때 불독 선수가 이제 불꽃 피드백 받은 영상이 있었죠. 그 짤로 시백 감독님이 이제 뒤에 따라가면서 했던 그런 부분을 받으면서 불독 선수가 이때까지 보였던 게 뭐냐면 경기 초반 때 특히나 1세트 때 팀적으로 움직이는 운영 상황 속에서 본인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면서 같이 게임 흐름을 타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적당하게 플레이하면서 팀이 그냥 가니까 우르르 딸라간다? 약간 그런 정도의 조금 그 게임 머릿속으로 게임 내용을 참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몸만 따라가는 식이었는데 이게 그 시백 감독님의 피드백 내용 중에서 지금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좀 피드백이 됐냐. 그리고 강팀 상대로의 뱀픽 전략 보강. 사실 4주차 시작전인데 4주차에서는 비교적 강팀의 상대는 아니긴 했어요. 첫 번째 경기는 DRX였고 두 번째 경기는 약간 지금 성적상 비슷한 위치에 있는 POX전이었었는데 그래서 비교적 강팀의 전략은 아니지만 어떻게 좀 그 강팀을 상대로 느낌점이 어떻게 좀 적용이 되는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RX전 1세트이고요. 뱀픽에서는 카르마란 픽을 DRX가 1픽에서 뽑고 심지어 마지막에 코르키 보면서 카르마가 미드도 아닌 탑으로 원래 카르마가 지금 탑 아니면 미드 양쪽 다 수합이 가능한 픽이다 보니까 그걸 전략적으로 쓴 부분이 있었는데요. 광동에서는 세나 노틸러스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그 바텀에서의 안정성을 먼저 가져가고 바텀에서의 안정성을 가져오고 나니까 상체에서는 흐웨이, 리신, 아트록스 이렇게 좀 그 커즈 선수의 리신 중심으로 교전을 펼쳐나가고 중후반 이제 밸류도 좀 챙길 수 있도록 한 뱀픽을 잘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게임적으로 좀 보게 될 경우에는 먼저 여기 지금 상을 보시면 앞에서 이제 탑에서 두두 선수가 라스칼 선수를 솔로킬을 땄어요. 이 부분에서 두두 선수의 궁극기랑 전멸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광동에서는 이거 그 카르마가 부활 시간이 10몇 초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이거 용 교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또 추가적인 게 지금 코르키가 슈퍼 발키리를 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굳이 크게 무리하지 말고 운영적으로 차라리 이득을 보자라는 판단해서 탑에서 라인 푸시해서 라인 밀어놓고 미드에서도 라인 푸시를 밀어놓고 그런 상황에서 이득을 보는 조금 어떻게 보면 운영 측에서 저울질을 하는 거죠. 항상 오브젝트 거기다가 천용도 광동이 먹어놨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용 주더라도 운영적으로 우리가 크게 밀리지도 않는다. 지금 차라리 이 타이밍에 성장을 땡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했었기에 이제 미드탑에서 보시면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 여기서 적당하게 시간 끌면서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끌어준 이유가 그 DRX 선수들이 광동 얘네들 미드탑으로 그냥 라인 쭉 밀고 얘네들 포기했네? 그러면 코르키 나 먼저 그냥 미드로 갈게 합류해서 그냥 라인 빨리 받아먹고 최대한 손실 줄일게 이런 플레이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계속 신경질적으로 우리가 너희들 빠지면 어떻게 우리가 걸지 모른다 주의해야 된다 어그로 플레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쪽에서 오랫동안 발이 묶이게 되고 탑이랑 미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득을 벌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좀 그런 와중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운영은 이런 부분에서 깔끔했었고 여기서 안디 선수가 이런 그런 견제 플레이 결이 되는 과정 내에서 코르키한테 약간 끊기면서 이제 죽게 되는 건 요건 건 살짝 아쉬운 건데 사실 그렇다도 큰 손해까지는 아니다. 운영적으로 잘 벌어냈다. 그런 부분이었고요. 자, 여기에서는 또 사이드에서 운영을 지금 DRX에서 지금 본대 시야를 뚫기 위해서 사이드 관리 못하고 지금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두두 선수가 그 점을 잘 활용해서 탑에서 탑 2차 타워 잘 밀어낸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지금 화면이 좀 앞이었네요.
그런 와중에 커즈 선수가 조금 딜교를 당한 상황이 있었긴 하지만 이제 밑쪽에서 보시면 불독 선수가 카르마에 대해서 이렇게 궁극기 써가지고 딜교를 하면서 어차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신이 좀 체력도 회복하고 세나가 회복시켜줄 수도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상쇄된 부분이었고, 결국 지금 두두 선수가 나 타워도 밀었고 지금 포지션상 뒷태 잡을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포지션도 위쪽이 아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좀 넓은 진영으로 쭉쭉 들어가고 있고, 뽀삐가 지금 혼자서 용치기 위해서 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텔포 타서 싸움을 열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니까 이제 아트록스 두두 선수의 디텔로, 거기다가 이제 세스텝 선수가 총알도 거의 다 이제 마지막 한 발 쓰면서 이제 다 썼죠. 그럼 견제할 압박하신 수도 없었고 슈퍼 발키리도 좀 애매하게 좀 쓰이게 됐죠. 그래서 광동이 싸움할 수 있는 교전 근거를 최대한 계산하면서 이렇게 결국 디테일로 깔끔하게 한타를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판단력이 좋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커즈 선수가 역시 이제 광동은 게임 자체 굴러나가는 데 있어서 두두 선수랑 커즈 선수가 아주 좀 이렇게 잘 굴러가는 거죠. 그다음에 불독 선수랑 같이 세텝 선수를 잘라먹는 데까지 성공하면서 여기까지 바론을 획득할 수 있는 이제 근거를 찾았죠. 이제 상대 미드라이너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도 바로 이제 바론으로 가지 않고 지금 보시면 시야를 깔끔하게 먹어놨죠. 광동이. 그렇기 때문에 DRX가 이 시야를 체크하러 오는 상황에서 이 뒤에서 이제 안디 선수가 얘들 한번 올 것 같다. 한 번은 끊자. 이렇게 해서 시야 체크하러 온 뽀삐를 끊어버리면서, 심지어 그게 뽀삐였기 때문에 이제 바로 먹은 게 변수가 완전 차단이 돼버리죠. 그렇게 하면서 1세트를 깔끔하게 좀 이겨냈습니다. 자, 그 다음 2세트인데요. 2세트 다시 뱀픽으로 돌아가서 2세트에서의 뱀픽은 1세트 때 DRX가 상체 교전 쪽에서 좀 밀렸다고 생각을 한 건지 상체 교전에서 다시 한 번 더 카르마 쓴 것도 있고, 이제 요네 마오카이를 쓰면서 좀 교전력을 좀 올려보자 라는 식으로 좀 판단을 했고요. 광동은 다시 한 번 더 세나 노틸러스를 중심으로 바텀을 안정적으로 잡고 상체 쪽으로 힘을 실어주자 쪽인데,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요네를 가져갔기 때문에 아트록스를 괜히 가져갔다가 아트록스 요네전은 제우스 선수가 너무 많이 보여줬었고, 지금 LCK에서도 그 탑 선수 중에서도 요네로 잘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큰 한테로 좀 선회하면서, 그리고 미드도 아지르, 이제 1세트 때 패배 이후에 흐웨인을 밴했죠. 흐웨인을 밴했기 때문에 대신할 수 있는 아지르를 뽑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광동에서는 이번 게임은 우리가 1세트보다는 살짝 템포를 좀 더 천천히 가져가야 되겠구나. 챔피언들이 1세트에 비해서 포텐이 나온 시점이 조금은 더 뒤이기 때문에 좀 더 너무 급하게 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었고, 대신 커즈 선수의 리신을 일단 언제든지 라인 커버할 수 있도록 뽑아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스폰지 선수 상대 DRX 스폰지 선수가 마오카이를 뽑아버렸네? 그렇게 되니까 나 리신 입장에서 마오카이한테 조금 견제 플레이하면서 위치 잘 찾고 대규모 한타만 소규모 합류전만 조심한다면 리신이 마오카이 상대로도 크게 주눅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초반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DRX가 휘몰아치는 걸 좀 막아낼 수 있겠다. 그렇게 시간을 벌어내면 우리가 이제 세나 아지를 상대로 후반 밸류 나오니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초중반 DRX 교전력 중심으로 성장력이 있었는데, 교전력이 있기 때문에 광동에서는 좀 시간이 필요했었고, 그 시간을 커즈 선수가 좀 계속 흔들기를 하면서 후반 밸류픽에 대해서 시간을 벌 수 있었죠. 그래서 다시 영상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게임 후반까지 흘러가는 시점에서 지금 DRX가 3용을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DRX가 3용을 시도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쯤은 이제 성장해서 교전을 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 두 선수의 크샨테가 텔포까지 타면서 교전으로 내려오긴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전까지는 턴 천천히 주면서 용도 그냥 편하게 내주고, 유충도 보시면 유충도 주고 전령도 줬죠. 그래서 DRX가 오브젝트 통해서 무리는 아니고 자신들의 조합 강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 가져올 수 있겠다 싶은 분들은 교전을 이길 수 있겠다
되겠다 싶은 분들은 광동이 너무 크게 무리하지 않고 좀 내주면서 대신 라인 커버하면서 성장을 했었고, 결국 이 용에서 커즈 선수가 세텝 선수가 위쪽에 먼저 요네로 교전을 연 상황이었는데 불독 선수가 걸리진 않았고, 결국 노틸러스가 죽긴 했지만 불독 선수의 이런 슈퍼토스 침착하게, 이게 보시면 병사를 앞쪽으로 먼저 와서 병사를 견제하고 뒷무빙으로 요네가 들어올 타이밍에 뒤로 빠져줘요. 화질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병사를 세워두고 요네가 들어오니까 불독 선수는 뒷무빙을 치면서 견제를 하고 남아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앞에 병사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이거든요. 이렇게 병사 남아있는 상황에서 요네로 인해서 DRX 팀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앞으로 본대가 이제 앞으로 쏠려오는 시점에 결국 이 병사를 활용해서 불독 선수가 토스각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앞에 있는 병사로 토스각 전멸 3개를 다 뽑았는데도 이제 다 끌어당겨졌죠. 전멸 3개를 다 빼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 한타를 이기긴 했는데 그 뒷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이기고, 보시면 광동에서 3킬 따냈습니다. 3대 1교환이죠. 카르마, 마오카이, 루시안 잡고 이쪽에서는 노틸러스만 잡고, 그렇게 해서 이득을 보는 듯 했으나 여기서 미드에서 세텝 선수가 그래도 불독 선수 이렇게 솔로킬로 잡아내면서 조금 복구하게 될 거죠. 만약에 요런 킬 없었으면 광동이 한타에서 여기서 역전 타이밍을 잡아내고 그다음에 기습적으로 이득을 많이 보면서 찬스도 볼 수 있고, 뭐 좀 더 이제 스틸 쪽에서 성공했다면 용까지도 끊어낼 수도 있었겠고, 그런 상황이었고, 이 뒷상황에서는 이제 DRX가 3용을 먹은 상황이거든요. 3용을 아까 그렇게 먹어놓은 상황인데, 사실 용 사전 작업에 좀 더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용이 나오기 전부터 활시를 봐야 되는데, DRX 선수들이 용 1분 전부터 볼게요. 좀 더 길게. DRX 선수들이 지금 용 1분 전이거든요. 지금 발언 지역에다가 와드도 지금 어차피 광동이 어떻게 깔고 있는지 나중에 체크해도 되고, 와드 한 개만 발언 지역에 와드 하나만 깔아놓고 광동이 먼저 발언을 칠 수 있는 조합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지르라는 강점이 있긴 하지만 아지르 외에는 지금 속도가 안 나와요. 챔피언 조합이. 그렇기 때문에 와드로 충분히 이렇게 깔려있기만 하면, 너희가 와드 치고 있으면 볼게. 그러면 우리는 용에만 먼저 시야 잡고 있어도 되는데, 이때 브리온 DRX 선수들이 용 시야를 체크를 시야 장악을 안 들어갑니다. 용 전에. 지금 타이밍에 사실 서포터 와드 깔고 깔 수 있는 만큼 깐 다음에 정비 갔다 와서 다시 용 지역을 장악해야 되거든요. 거기다 여기서 스포지 선수가 이거 거리 호응이 사실 안 되는데 여기서 궁극기를 써버리면서, 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용 1분 전입니다. 마오카이 궁극기가 돌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궁극기 낭비가 되면서 그리고 턴 빠지게 되고, DRX는 여기서도 이제 밀리오가 정비 타이밍 갔다 오고 이제 시야를 잡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때는 광동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야, 마오카이 궁 빠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시야를 쉽게 내줄 필요가 있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지금 대치하면서 시야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 상태 상대로 그냥 앞라인 버티면서 밀어내고 견제 살짝 하고, 이렇게 해서 상대 빠지다가 이렇게 여기서 마오카이 시야 한번 아지를 합류하니까, 우리 지금은 힘 합류 다 했으니까 한번 견제 한번 해도 돼. 마오카이 궁극기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견제도 한번 하고, 이렇게 우리 시간 끌수록 야, 우린 세나니까 턴 확실히 더 편하게 쓸 수 있어 해버리니까 DRX가 용시야를 못 들어옵니다. 여기서 막히게 된 DRX가 결국은 발언으로 선회하게 되고, 그러면 불독 선수는 야, 쟤들 발언 치고 있는 거 체크만 하면 내가 타이밍 맞출 수 있으니까 용 먹고 갈게 라는 게 돼버리고, 앞라인이 지금 노틸러스랑 크샨테가 잘 커서 든든한 시점에서 시간을 버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하는 거죠. 결국
단단한 앞라인, 지금 커즈 선수는 견제 플레이 계속하고 있고 앞라인 중심으로 압박하다 보니까 스폰 선수가 궁극기 쿨 이제 돌았어요. 이제 돌았는데 결국 그 딜러진을 견제하기 세나나 아지르를 견제하는 궁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용 치고 있는데 그 바론 치고 있는데 상대방 탱라인이 슬슬 앞쪽으로 압박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탱라인 좀 지켜주기 위해서 그냥 궁 써야겠다라는 식으로 그냥 궁을 허비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앞라인 탱커는 어차피 그거 맞아도 그 크샨트 W로 막아버리고 회피 가능하니까 결국 빠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저 교전을 이어지는데 지금 루시안이 만화가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 루시안이 만화가 없으니까 교전을 더 이상 강하게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요네가 잘하는 듯이 견제를 잘 보였어도 어차피 추가딜 안 나와. 너희 밀어낼 수 있어. 결국 추격하면서 한타 대승하고 좀 이렇게 끊어낸 상황이었고, DRX 입장에서는 1분 용 사전 그 오젝트 사전 준비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깔끔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반대로 광동은 그 부분을 잘 파악하고 마오카이가 궁극기 없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플레이까지 압박 플레이를 더 해도 된다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미드 상황에서 마오카이 궁극기가 만약에 있었다, 그렇게 해서 노틸러스가 끌렸다 싶으면 오히려 DRX가 더 유리한 한타 구도가 될 뻔했거든요. 근데 궁극기 없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물고 견제 한번 하고 밀어내고, 너희 이런 견제 플레이 한 번으로서 너희가 밀려났으니까 용 누릴 거다라는 이제 보여주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평가로 봤을 때는 했을 때 DRX는 세나 노틸러스 중심으로 안정적인 조합을 만들어, 바텀에서 든든한 조합, 세나가 상체 교전할 때 궁극기로 쏴주는 거, 그다음 노틸러스가 한타 때 메이킹 이니시 만들어주면서 교환 한타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다음에 커즈 선수가 상체에서 단단한 교전력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팀적으로도 초반에 자신들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성장의 시간이 필요한지 아니면 바로 초반부터 좀 강해됐는지에 대해서 잘 설계된,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다 싶으면 초반에 좀 적당하게 상대방 그 그냥 그 시간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주면서 주긴 줬지만 그냥 다 준 게 아니라 상대방 계속 시간 질질 끌게 만들고 견제하게 되고, 상대방 어그로 끌리게 하면서 턴을 쓰더라도 좀 더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오래 끌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우리 딜러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 벌어져서 야 우리 이제부터는 이제 싸움을 나가도 된다라고 판단이 내려면 바로 이제 교전을 하는 운영적으로 좀 단단한 팀이 됐다고 봅니다. DRX는. 자, 그리고 POX전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때 5위권 대 6위 승리팀이 5위권을 안착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경기였는데, 이때 그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디 선수의 건강 이슈로, 갑작스러운 이제 건강 이슈로 퀀텀 선수가 긴급적으로 좀 투입하게 된 상황인데, 뭐 안디 선수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꼭 회복해서 건강 차려서 LCK에 다시 빨리 복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기로 넘어와서 1세트 뱀픽인데요. 예, 뱀픽을 보시게 되면 양 팀 다 메인 이니시에이팅은 없어요. 노틸러스라든지 알리스타라든지 세주안이라든지 렐이라든지 이런 누가 봐도 이건 딱 메인이다 하는 메인 이니시에이팅은 없고, 대신 보조적인 메이킹 능력은 광동에서 조금 챙겨갔습니다. 다음에 이쪽에서도 조금 그 광동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죠. 대신 견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루시안 밀려 조합이랑 오리아나 이제 궁극기 구체 활용해서 견제 플레이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아지르도 견제 플레이 가능하지만 좀 그렇게 가져간 거라서 보통 요런 경기가 광동이 조금은 더 정말 따지다 보면 유리한 건 맞지만, 전 이런 게 메인 이니시에이팅이 없는 상황이 누가 강팀이냐 약팀이냐라는 기준점 중에 좀 큰 기준점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약팀들은 메인 이니시에이팅이 없고 이렇게
보조나 서브 보조 메이킹으로는 메이킹을 잘 못 만들어요. 왜냐면 보조 메이킹은 나 자신이 혼자서 만들어야 될 때는 큰 효과가 없어요. 상대방 어그로를 끌어야 되니까.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뭐 제가 이니시에이팅 능력 별로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네 싶으면 신경 어차피 안 쓰다 보니까 혼자서는 못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 때문에 여러 명으로 가져가서 이거를 서로 어그로 분산을 해줘서 만약에 리신킥이 무서워서 오른쪽 무빙을 쳤는데 그게 아지르토스가 연결돼가지고 아지르토스 사고를 내줘서 아지르토스가 쉽게 한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게 사실 약팀이 그런 플레이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연계로 솔로로 하기 힘들어요. 솔로로 하기 쉬운 것들은 사실 메인 이니시에이팅을 잘하는 친구들이죠. 노틸러스, 뭐 세주아니, 마오카이, 렐 이런 친구들. 솔로로 잘하는 애들은 이런 친구인데 솔로가 힘든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잘 하는 팀이 강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세트 경기로 다시 넘어가 보면 이거는 초반 부분에서 자, 이 부분 그 경기 보시면 이제 킬 별로 안 나왔죠. 게임 이제 편하게 좀 많이 끌려갔었는데 이분은 이쪽보다 시간을 좀만 당기겠습니다. 용쪽에서 밀려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POX가. 자, 요런 게 어떻게 보면 메이킹을 걸 때, 이거 한 대 툭 쳤을 때, 여기서 발목을 잡게 만들고, 그 메이킹이라는 것 자체가 교전을 어떻게 편하게 만드냐인데, 여기서 메이킹이라는 부분이 있었으면 뭐 노틸러스라든지 세주안이 있었으면 상대방의 발목을 쉽게 잡고 여기서 딜러들이 편하게 때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면 이렇게 상대방이 계속 도망가면서 한 대 한 대 맞기 때문에 보통 맞는 타격수가 원래 2대 맞아야 되고 한 대 맞다 보니까 도망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사실 메이킹을 만든다라는 거죠. 교전을 만든다. 편하게 만든다. 딜은 충분해도 그 딜을 넣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메이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용해서 광동에서 지금 요 앞전 상황에서도 한 번 더 이거 탑에서 클리어 선수의 헬포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게 POX의 조합이 지금 탱커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클리어 선수의 우디르가 좀 중요한 역할이에요. 시야 뚫으러 갈 때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클리어 선수가 여기서 탑 라인 받아먹고 텔포로 이제 그냥 타려고 하는데 탑에서 이제 화면이 돌아갈 거예요. 두 선수가 여기 부시에 숨어 있다가 와서 이렇게 끊습니다. 좀 이렇게 끊을 수 있는 환경이 될 만큼 클리어 선수가 너무 라인 중간에서 안일하게 좀 텔포 탄 게 조금은 아쉽고요. 그러면 여기서 끊겼을 때 클리어 선수가 해야 될 거는 결국 이 지금 한타에서 오브젝트가 좀 중요하다고 상대방한테 광동이 3용을 먹게 되면 이제 귀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클리어 선수가 사실 여기서 탑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지금 타이밍에 크샨테가 사이드 챔피언도 아니기 때문에 라인을 뭐 엄청나게 밀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텔프 손해 보긴 했지만 저는 여기서 빨리 걸어서 내려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상대 크샨테는 텔프가 있기 때문에 탑에서 시간을 서로서로 끌수록 힘들어요. 그래서 본대는 우리 뚫으려면 우디를 필요한데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 광동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거 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빨리 용둥지로 시야를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 결국 이제 교전을 연 상황이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냐면 클리어 선수가 궁극기로 사실 노려본 거는 아지르까지 노리면서 같이 궁극기 같이 터지길 바랬어요. 근데 그게 실패했죠. 그러니까 생궁 썼는데 이게 노림수가 불도 선수가 무빙으로 해서 살짝 벗어났다. 였는데 사실 이렇게 오리아나가 궁극기를 쓰게 된 원인 자체도 메이킹이 없어서 그래요. 누가 여기서 세주아니라든가 렐로 둘을 만약 묶어줬으면 묶고 나서 거기다가 오리아나 궁극기 쓰면 확정적으로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오리아나가 혼자로서 독단 궁극기를 시도해 볼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시도한 게 결과적으로 성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고요. 실패하게 되면서 우리 우디르 텔포가 없는데 합류도 못한 상황에서 오리아나 궁까지 빠져버렸네. 그래서 견제 슬슬 빠져서 뭐 레나타 체력이 빠진 거는 뭐 DR 광동에서 좀 손해일 수 있겠지만 어차피 서포터 체력 빠진 건 크게 의미 없다라는 걸로 결국 광동이 용을 획득합니다. 지금 우디로 지금 내려오고 있긴 한데 별로 이제는 큰 의미 없죠. 그렇게 되니까 광동에서는 우리는 공기도 빠졌는데 지금 잘 빨려 들어왔다 애들 크샨테 텔포트 하고 와서 두두 선수 크샨테 텔포트 하고 와서 뒷잡으면서 싸움 열어보자 라는 거였고, 물론 이렇게 되니까 광동이 좀 유리한 교전 상황이었고 욕 먹다가 결국 POS 팀원들이 빠지게 되고 프리용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뒷상황에서 아까 화면 같은 결국 POX는 이 상황에서 크샨테 텔포 결국 빠지긴 했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손해를 봤다. 어떻게든 좀 복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바론 시도를 하게 되고, 이 바론 시도에서 결국 나왔던 장면이 불독 선수가 이제 귀환으로 팔목 보호대, 지금의 존야죠. 존야 아이템을 사오게 되면서 어그로를 끌게 됩니다. 시간을 버티게 됩니다. 미끼 작전이죠. 이게 요새 강팀들에서 그것도 특히나 미드 선수들이 요새 이런 플레이들을 하는 선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끼 플레이.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선수는 페이커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일부러 어그로 끌고 윌러 선수의 신짜오가 그 3조격을 2조격 일부러 채워놓고 아지르를 물장도 유도했지만 불독 선수는 이미 내가 미끼 역할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윌러 선수가 본인을 물 거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걸자마자 바로 존야 써버려서 버텨내죠. 그 다음에 커즈 선수는 클리어 선수 어그로를 끌게 되고 그들 안쪽으로 들어와서 본인이 먼저 한타 합류를 하게 돼버리고 우디로보다. 결국 불도 선수가 살아서 나가게 되면서 한타 대승하게 되는 광동입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미드에서는 이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메이킹을 이렇게 만들어내는구나 하는 건데, 결국 그 사이드 압박 플레이 다 하고 POX 선수들이 이제는 우리 턴이겠구나 싶어서 미드로 이제 나오는 상황에서 광동 선수들이 시야에서 숨어서 위에서는 두두 선수, 아래에서는 커드 선수가 동시에 진입하면서 오리아나 바로 물어버리고 딜러진 프리딜각 나오고 아지르 토스 나오면서 도망가는 루시안 잡고 한타 그냥 깔끔하게 이겨내면서 그대로 뭐 경기를 이지로 끝냈다고 봐야죠. 자, 그 다음은 2세트인데요. 자, 2세트에서는 이런 픽들이에요. 여기 LCK에서 이게 정말 LCK인가? BDS 아닌가 싶은 가렌 등장했습니다. 저 가렌 나왔고 이즈리얼 나왔고 파이크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원래 실험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정확한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변수를 최대한 좀 줄이고 실험하려는 목표만 살짝 바꾸면서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동시에 여러 가지 세 가지 맛이 동시에 들어가면서 약간 짬뽕탕 맛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의 실험 자체는 사실 불안정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시야 싸움에서 이번엔 반대로 POX의 잘한 점은 마오카이 진 애쉬 플레이로 아지르까지 해서 시야 싸움을 좀 아주 잘했다고 봐요. 시야 싸움 부시 하나에서도 최대한 마오카이 묘목 던지고 애쉬 견제 플레이하고 진으로 W 걸고 그다음 밀어내고 한식을 잘 보여줬고, 결국 광동이 노렸던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조합은 뭐였냐면 세주아니가 궁극기를 던져서 아무나 이제 노려서 속발 걸게 되면 파이크가 그걸 그랩으로 다시 땡겨오고 거기서 이즈리얼 흐웨이가 포킹 넣어가지고 딜 떨어뜨리는 식이었는데, 이제 게임 내에서도 그런 부분이 노렸던 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게 됐고, 인게임에서 약간, 이게 아담 선수 보여준 가레는 라인전에서 이제 전멸 점화를 들었기 때문에 솔로킬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솔로킬이 나오지 않았고요. 결국 게임 내내 어떻게 보면 광동이 원하는 구도를 한 번도 이제 보여주지 못하다가, 아주 가장 찬스였던 부분이 이 타이밍이었다고 봐요. 여기서 이제 세주아니가 궁극기를 딱 던졌는데 이게 안 맞아버린 거예요. 원래 궁극기 이렇게 던져졌으면 가렌 여기서 진이 속박됐을 때 파이크가 이쪽에서 그랩각을 던지던가 아니면 일로 넘어와서 이렇게 그랩각을 던지던가 가렌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하던가 흐웨이가 여기서 이제 스킬 딱딱 그 여기에 고정된 POX 팀원들을 이제 때리는 식으로 그림이 나왔을 텐데 이제 이게 궁극기가 미스나면서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저 그림 그런데 결국 이 장면이 한 번 거의 가장 좋은 환경이 이번밖에 없었다고 봐요. 이게 실패하다 보니까 그 뒤로는 그대로 쓸려 나가는 모습이죠. 계속 시야에서 밀려나면서 POX도 실수 안 하려고 계속 침착하게 시야 싸움 차근차근 부시 한 개 한 개를 하나하나 체크 잘 하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큰 변수 없이 게임을 POX가 이겼습니다. 그 다음 3세트인데요. 3세트에서는 저는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다시 봤을 때 사실 POX 선수들의 조합 자체가 우세라고 봐요. 다시 이걸 다 따져봐도 저는 POX 선수의 조합이 우세라고 봅니다. 왜냐면 여기서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쪽 봤을 때는 메인 이니시에이팅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아까 전에는 서브 이니시에이팅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리신도 있었고 그때 아지르도 있었고 톱사이드도 아지르 있었고 칼리스타 있었고 막 레나타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도 크게 없어요. 뭐 크샨테 하나 정도 그다음에 루시안 나미는 사실상 CC 걸기 어렵죠. 후에 같은 경우는 딜을 넣어야 되는 챔피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뱀픽적으로 QX가 우세한 정도다. 야구세도 아니고 우세한 정도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게임에서 다시 광동의 조금 그 POX의 실수한 부분 한 부분은 사소한 실수 부분인 걸 수 있고 다른 한 부분은 좀 치명적인 실수 부분이 있었죠. 결국 그 실수 부분을 잘 캐치해내고 잡아낸 광동이 역전하는 장면이었죠. 흐웨이 포킹과 함께. 그래서 다시 그 게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타이밍에서는 POX가 뒤테란타를 만드는 장면이었는데요. 지금 미드에서 견제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클리어 선수의 나르가 뒤태 포지션 잡고 있고 클로저 선수의 아지르가 이쪽에서 이렇게 합류를 하면서 교전을 연 상황인데 지금 맵상으로 보면 한 요쯤일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텔레포트하고 이렇게 올 거고 자, 뒤에 화면 좀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죠. 이런 상황인데 합류하는 타이밍에 비해서 윌러 선수의 진입이 너무 빨랐어요. 이건 솔직히. 그리고 윌러 선수의 진입 타이밍도 빠르기도 빨랐고 불 선수가 지금 그 윌러 선수의 포지션을 잘 읽고 거리 조절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너무 급했어요. 불 선수가 한 대를 톡 칠 때 찔러야 되는데 지금 한 대를 톡 치고 나서 살짝 뒷무빙 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럼 뒷무빙 쳤다가 다시 한 대를 톡 치려고 할 때 그때 진입을 해야 되는데 톡 치고 뒤로 빠지는 진입을 보시니까 진입 타이밍에 진입을 해버리니까 보시면 뽀삐가 2로 들어가서 스마를 거는데 그냥 루시안이 피해버려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냥 루시안이 대시기도 안 쓰고 걸어서 피해버려요. 좀 그렇게 해서 윌러 선수의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결국 했고 여기서 광동이 잘했던 점은 불독 선수가 위에서 여기서 POX 선수들 그 광동 선수들이 다 이제 한타를 교전을 뒤에 나르가 이제 아무래도 도착을 했으니까
교전을 준비하는 과정 내에서 이쪽으로 본인이 리신이 이쪽을 안정지대로 만들어버리니까 아지르를 밀어버린 상황이 나와버리니까 여기서 나 딜러 골로 빠질 수 있겠다 생각해서 앞으로 나오는 아펠리우스를 잡아버립니다. 야, 여기서 심지어 잡는 것도 잡는 건데 전멸까지 빼버려요. 이 전멸이 아주 크게 작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POX 선수의 게임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초반에서 킬 따고 요 킬 따기 전까지는 2대 0이었고 아펠리우스가 심지어 그 2킬을 먹기도 했고 지금 POX 조합 자체가 그 리신이 어떻게 하려고 해도 뽀삐 선으로 커트되는 과정이 아주 많아질 거고 앞에 탱라인도 있고 그 사거리 부분에서도 꿀리지 않기 때문에 루시안 나미가 잘 크더라도 루시안 나미가 어차피 시간 끌리면 끌릴수록 그 아펠리우스 밀리오한테 밀리는 정도도 있고 해서 게임을 아펠리우스 아지르 중심으로 게임 흘러가면 오브젝트 게임만 딱딱 진행하면 퓨엑스가 웬만하면 게임을 편하게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아펠리우스가 연속킬 차단 당해버렸네. 좀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그렇더라도 야, 이거는 실수다 실수. 좀만 천천히 진행하고 한타 열 때 좀 신경 쓰고 어차피 우리가 한타 안 열어도 막 상대방이 견제 플레이 하다가 뽀삐가 그 받아치면 오브젝트에서 리신은 결과적으로는 결국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뽀삐가 그거 들어오는 리신을 잡고 우리가 한타 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그 뒤는 아까 대형 참사죠. 저는 이 부분 대형 참사라고 봅니다. 아까 부분이 조금 아쉬운 실수라고 보면 자 여기서 그 POX 선수들이 지금 사이드 라인 관리도 적당히 그 안 하고 바텀은 아예 안 하고 바텀은 서로 반반인데 탑에서는 오히려 그 클리어 선수가 반만 정리하다 보니까 다음번 라인 왔을 때 부족 선수가 선푸시 주도권 잡아버리죠. 주도권 가져가서 사실 PX 선수들이 용도 2분 남았어요. 오브젝트 없어요. 이 타이밍에 굳이 아펠리우스 전멸도 없단 말이에요. 굳이 하려 하지 말고 적당히 라인 관리 계속 받아먹고 라인 지금 나르가 크샤테 상대로 어차피 사거리 차이 그 견제 챔피언이 좋기 때문에 주도권 계속 적당하게 잡을 수 있고 하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 아펠리우스가 전멸이 없어도 어차피 루시안이 앞대시하기 쉽지 않아요. 성장 차이가 그 밀려도 지금 성장 차이는 아까 따라잡히면서 비슷비슷해졌는데 비슷해진 상황 내에서도 사실 루시안이 큰 이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하면서 다음 오브젝트 돌 때까지만 시간 적당히 뻑이면 되는데 여기서 미드 쪽으로 억지로 이제 교전을 한번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드 압박하고 있다가 위쪽에 있는 리신을 보더니 홀로 선수랑 윌러 선수가 전멸로 갑자기 야 우리 한번 잡아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펠리우스가 전멸도 없고 본인이 위험한 포지션이다 보니까 돌아오는 과정에서 평타를 어차피 리신 한 대도 못 때리게 되고 리신은 여기서 살아나가게 되고 오히려 아지를 잡죠. 아지를 잡고 여기서 밀려까지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PUX가 큰 맥락에서 우리가 이기는 흐름을 봤을 때 큰 흐름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게임을 흘러나가야 되거든요. 큰 줄기. 우리는 아펠, 아지르, 아죠. 두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선 내에서 게임을 이제 안쪽 흘러가야 되는데 아펠이 이제 전멸이 없는 위험한 타이밍에 이런 억지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제 꺾여 나가요. 꺾여 나가는 이제 다 부러져요. 게임이 이제 거목이 큰 줄기로 이제 위로 뻗어 나가야 되는데 옆으로 이제 뻗어 나가다가 이제 잘려 나가는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줄기 내에서 이렇게 큰 줄기 내에서 아지르랑 아펠이 안정적으로 잘 크고 있고 오브젝트 잘 챙기고 있고 이런 상황 내에서 위에서 뭐 아지르나 뽀삐가 흐웨이 전멸 빼는 플레이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뽀삐가 크샨테 쪽으로 붙어줘서 나르 뽀삐 둘이서 크샨테 밀어넣고 타워를 조금씩 챙기겠다 라는 것들은 결국 큰 줄기 내에서의 플레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플레이들을 해야 되는데 좀 무리한 플레이를 하게 되다가 여기서 결국 역전 포인트가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뒤는 보시면
광동에서는 야 얘네들 지금 성장 완전 말려 있고 지금 흐름 끊겨서 본대 힘 지금 못 내는 타이밍이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 앞에 그 흐웨이가 잘 컸다 싶으니까 커즈 선수가 탑 쪽으로 붙어줘서 아펠리우스가 선푸시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아플리 아펠리우스는 죄송합니다. 흐웨이가 선푸시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선푸시하는 흐웨이가 밑으로 와서 포킹을 때려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해요. 사이드 쪽에서 흐웨이가 선푸시 넣고 본대 합류해서 하게 되고 POX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 미드 합류하고 계속 이 뒤로 계속 흐웨이 포킹 타이밍에 라인 손해보면서 미드 계속 합류하다 보니까 나르가 사이드 주도권까지도 완전히 잃어버려요. POX가 계속 클리어 선수 부르다 보니까. POX가 클리어 선수 부른 건지 아니면 클리어 선수가 위기라 느껴서 계속 합류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흐웨이랑 크샨테가 사이드 주도권도 더 가지게 되고 흐웨이가 미드로 와서 포킹 때리고 나니까 POX 선수들이 왔다가 흐웨이한테 포킹 맞고 도망가게 되고 도망갔다가 다시 나올 때는 광동이 또 사이드 라인 관리 먼저 한 다음에 다시 미드 와서 또 포킹하고 밀어내게 되고 그런 거 반복되면서 결국 천천히 광동한테 쓸리게 됐죠. 근데 그런 와중에도 BOX 팀에서는 조금 각자가 뽀삐도 어떻게든 좀 이니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고 나르도 메가 나르 때 좀 서브 메이킹 할 수 있고 아지르도 토스로 서브 메이킹 할 수 있는데 이거의 세 개의 조합이나 아니면 정말 안 된다 싶으면 아펠리우스가 이제 중력포로 궁극기 쓴다던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네 가지 최대 네 가지까지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조합들을 좀 섞어서 메이킹을 좀 만들어서 후위를 좀 잡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고 광동한테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는 광동이 승리하게 되고요. 그래서 POX전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불독 선수의 발전. 불독 선수가 제가 봤을 때 물론 이제 지금 게임 흐름 내에서는 안 짚어준 부분이 있긴 한데 게임 중간중간에 미드로서 윤활유적으로 커즈 선수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전령에서 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힘이 필요하겠고 전령에서 그 상대방이 용을 치고 있으면 커즈 선수가 전령을 한 개만 먹고 내려와서 용을 막으러 와요. 그럴 때 커즈 선수가 미드로 들리는 타이밍에 미드에서 들교하는 플레이도 있고 그다음에 아군들이 필요한 위치 타이밍이 계속 커버 붙어주면서 사이드 라인 관리도 잘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결국 이전까지의 광동을 봤을 때 두두 커즈 선수 두 선수가 게임을 굴러가는 핵심이고 게임의 포테이션 나무는 원래 이런 포테이션도 팀 기반 자체가 아주 단단하게 다져져 있는 상태에서 선수들이 중간중간 튀는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좀 그런 플레이 잘 하면서 게임을 잘 만들어가던 광동이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불독 선수까지 합류했어요. 이제는 막 3명이 포텐션을 막 터트리면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강팀입니다. 서부팀이다.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4주차의 결론 어떻게 보자면 부이덕 선수의 피드백 운영에서 이제 팀원들 흐름에서 약간 초반 부분에서만 한정적으로 좀 나왔던 얼타다가 이제 이끌려가는 부분도 완전 적응하면서 심해 감독님이 이 부분 정확히 짚어줬던 거 피드백 완벽하게 들었죠. 역시 한 번에 그냥 한 그 주차마다 팀이 확확 바뀌는 심행님의 이제 피드백 역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강팀으로 상대하는 뱀피스 전략인데 이번 주는 사실상 비교적 약팀이었죠. 그렇지만 전술이랑 운영 전부 그 다음에 뱀픽 전술도 그렇고 게임 운영도 그렇고 모두가 발전된 모습이 확실히 눈에 띄일 만큼 보였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강팀이랑 붙으면 어떨까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팀별 개인별 분석 시트에서는요. 광동 이제 퀀텀 선수가 들어왔었고요. 운영적으로 보통 이쪽에서는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1, 2, 3, 4주차 제가 아까 적상한 대로 초반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DK에서 완벽한 분석 그 다음에 4주차에서 기존의 두두 선수, 커즈 선수 두 명이서 이끌고
불 선수, 안딜 선수가 게임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다져주고 불독 선수가 흐름 타면서 적당하게 탑승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불독 선수가 피드백 받고 게임을 완전 집도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게임이 이제는 아예 불독 커즈 상체 3인방 불독 커즈 불독 두두 커즈 불독 3인방이 슈퍼플레이가 틈틈이 나오면서 경기력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오브젝트랑 라인 관리에 대한 저울질 어느 게 지금 우리 타이밍에 더 이득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 팀 상황에서 이득이 될 것이다를 저울질을 잘 하면서 이득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운영 때가 4주차인데 운영이랑 한타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발전된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광동은 특히나 그 선수 개개인적보다 팀 전체가 발전하고 있는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부분은 선수들이 잘 따라오고 있다가 피드백 부분 잘해서 잘 고쳐지고 있다 보니까 크게 짚어줄 부분도 없고 선수들 발전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보이고 컨 선수 지금 잘한 부분 많긴 한데 이 부분을 너무 솔리드하게 잘하고 계시다 보니까 내용을 크게 적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그냥 컨 선수의 기본값이니까. 그리고 이때는 안지 선수가 DRX만 하고 퀀텀 선수가 뒷경기 했었는데 이때 파이크 숙련도에 대한 이슈 부분이 조금 있었고요. 네. 이상으로 4주차 광동편에 대해서 팀별 리뷰를 마쳐봤고요. 최대한 빨리 제가 준비해서 다음 팀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